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사생활 침해이다 이런 민원들이 생겨나면서 일기 쓰기가 점점 사라지고, 또한 숙제로 내기는 내도 선생님께서 따로 검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기쓰기가 자신의 하루 일상에서 인상 깊었던 것들, 그것들을 끄집어서 기록하고 또 느낌 등을 정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도 거기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일기를 쓰기 싫어하는 이유, 우리 부모님께서는 보통 글쓰기가 싫어서라고, 쓰는 게 너무 싫어서라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 아이들 또한 사생활을 중시 여기고 있다. 털리는 게 싫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일상들이 SNS에 올리면서 공유하는 게 늘 생활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나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것, 보여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 싫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 일기쓰기도 그냥 일기쓰기가 아니라 교사에 따라서 어떤 반은 주제 일기쓰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반은 생활 일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반은 감사 일기를 쓰기도 하고, 교사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글쓰기 방법을 택해서 아이들에게 좀 쓸 수 있게 쓰는 경험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이 계신 반에 가면은 그나마 이제 쓰기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실들도 있죠. 그래서 이 쓰기 능력에 있어서도 그 격차가 크다. 또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아는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의 이 전부가, 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구구단이 전부잖아요. 열심히 이제 구구단 외기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1, 2학년의 국어 공부의 전부는 일기쓰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장력도 키울 수 있고요. 맞춤법도 교정이 될 수 있고요. 글쓰기 능력 또한 키워나갈 수 있고요. 그런데 요즘의 분위기는 사생활 침해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라져가는 분위기다.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쓰기 사교육에 종사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는 이 일기쓰기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 하면은 쓰기 활동 있잖아요. 쓰기 활동을 구구단 맺기처럼 좀 전체가 다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글 떼기 같은 경우는 왜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글자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받아쓰기 과정이 있고요. 이게 눈으로 드러납니다. 이 친구가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글자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잘 안 돼요 해가지고 이제 또 지도를 해 나가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차차 써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쓰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널뛰기 하듯이 어떠냐면, 학교에서 요구되는 그 능력이 글쓰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국어 과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과목들 두루두루 이 쓰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그렇고요. 학교의 이 평가들이 논술형 평가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앞으로의 수업은 프로젝트형 수업을 많이 해 나갈 것이다. 글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이런 과정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출발을 하겠습니까? 글 쓰고
발표하고, 이것들이 어렵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겠어요? 평소에 일기 쓰기를 잘 써왔던, 그러면서 쓰기의 기초를 잘 닦아왔던 친구들의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가 아니고요. 가정에서라도 반드시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기 쓰기가 됐든 아니면은 뭐 생활문 쓰기가 됐든 편지 쓰기가 됐든 그 어떤 글쓰기 과정들을 잘 이어왔던 친구들 있잖아요. 기초 글쓰기가 잘 이루어져 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선온수령 평가, 프로젝트형 수업에 있어가지고 쓰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리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즐기면서 해 나갈 수 있다면은 그런 과정들이 없었던 친구, 갑자기 이제 널뛰기로 그거를 맞닥뜨리게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쓰기 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면은 집에서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게 되던가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관리를 했을 때 그 마음가짐, 태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엄마가 옆에서 하자 했을 때 그 자세가 정말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를 좀 쓰는 아이로, 쓰는 게 힘들지 않은 아이로, 쓰는 걸 즐기는 아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이 정말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이 일기 쓰기를 힘들어 합니다. 구독자님께서도 댓글로 달아주셨던데, 일기 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데요. 일기 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 맞춤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쓰기 싫어하고,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게으름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싫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일상이 너무 똑같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하루는 어떤가요? 학교 갔다 오고 방과후 수업하고 집에 오고, 혹은 뭐 학원 가고 집에 오고, 매일매일이 똑같기 때문에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주제 글쓰기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제 글쓰기 같은 경우도 주제를 매번 뽑아야 돼요. 어떤 주제를 택해야 될지, 이것 또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신문 글쓰기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 글쓰기 방법인데요. 굳이 뭐 주제를 찾지 않더라도 오늘 이렇게 신문 펼치고 신문 안에 있는 기사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기사 읽다가 이 기사 괜찮다 하면은 기사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생각한 것들, 생각 확장의 글쓰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 신문활용 글쓰기를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내 일상과 연결해서 일기 쓰기 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어떤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우게 되잖아요. 배경 지식 또한 쌓아 나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는 글쓰기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추천드리는 글쓰기 방법으로 저는 영상에 글을 입히는 글쓰기를 추천드립니다. 방송 작가의 도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송 작가로 20년 이상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활동들을 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도를 해왔었거든요. 어떤 영상을 찍는 거예요. 카메라로. 그러니까 카메라로 친구들이 뭘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고 그 영상을 이제 글로 만들어서, 나는 이 영상 보여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해서 글을 입히는 작업,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스스로 이제 나레이션 하게 하고, 그런 활동들을 저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했었거든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때마침 학교에서 숙제가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아이의 시선으로
아이가 잘 가는 놀이터가 우리 고장이 자랑거리다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놀이터에 가서 영상으로 찍고 왜 이 놀이터가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글을 쓰고 그거를 나레이션하고 해서 글을 써 나갔더니만 아이가 굉장히 뿌듯해하고 신이 나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글쓰기 활동을 이어왔었고요. 이게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해나가면 좋은 글쓰기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은 왜 숏 영상들, 뭐 릴스라든가 유튜브도 그렇고요. 이런 숏 영상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방송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 작가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상에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오디오로 녹음을 해서 나레이션하고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런 것에서 또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또한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면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네? 쓰는 게 재미있는 일이네? 라고 생각해서 쓰기를 즐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글을 만들었다. 그래서 영상을 다 완성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댓글 달아주기.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기 쓰기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글을 쓰면은 코멘트를 달아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학교에서 일기 쓰기 숙제가 뭐 매일매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주 단위로 이제 한 편, 두 편씩 이렇게 쓰기 숙제가 있었는데 그 일기 숙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쓴 글에 이런 코멘트를 달아줬네? 너무 신이 나고 그래서 엄마, 나 오늘 일기를 썼는데 내일은 또 어떤 코멘트를 달아주실까 하면서 두근두근 설레하는 그런 경우들을 봐왔거든요. 꼭 선생님의 일로만 우리가 여길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 아빠랑 교류하는 카톡에다가 영상 올리고 글을 써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족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뭐 부모님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뭐 할머니가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는 글 쓰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댓글 운동을 가족들이 펼쳐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이것이 없어졌어요. 일기 쓰기 검사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쓰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논술령 평가 더 강화되고 있고요. 프로젝트형 수업 더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더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쓰는 능력 키워주셔야 한다. 지금 현재 쓰기의 격차 커지고 있다. 쓰는 그 힘을 잘 키웠을 때 우리 아이들 성장하고 성공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